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송지현 멘토입니다. 시장이 오늘도 급격한 변동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개장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시초가에서 밀고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밀고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다 보면 결국은 시장은 아직 상승 추세를 꺾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드시 회복을 한다. 그런데 이번 주는 변동성 구간이 많이 나올 예정이니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의 관점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이요 낙폭을 많이 키웠다가 지금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적으로 보면 좋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가 하면 지금 떨어지는 종목군이 더 많다는 것도 시장의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 과도한 우려 때문이 아닌가. 그 과도한 우려로 투매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달에 주 중에 이번 달 월중이죠. 참 월중에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걱정이 좀 앞서시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멘토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시장은 2100.85포인트 약 0.66%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못 올라갑니다. 대놓고 말씀드리면 못 올라간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한 종목 봐도 올라가기 힘든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환율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6월 첫날부터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동시반기일 때까지 선물 포지션으로 약 250포인트대 초반까지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3% 이상 더 빠질 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거래소 시장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압축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연기금 쪽의 매수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 그리고 외국인 쪽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현선물 동반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경기 민감 섹터들보다는 내수 섹터들이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조정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뭐 작은 박스는 2050, 큰 박스는 2000에서부터 정고점이 2190 정도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0.44% 상승한 714.5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장 초반까지만 해도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가 700선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다 다시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도 그래도 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공백기가 좀 형성이 될 수 있고 여전히 이벤트 거리가 좀 많이 있죠. 동시만기일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상한가제도 30% 이것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해 나가면서
종목을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즉 차별화가 여전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은 상승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추세 속에 있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동성 장세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실적적인 측면이 담보가 되면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의 일례, 즉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힘 빠져 계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저 예병군과 정재훈 멘토가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추나라 간섭해 드릴 테니까요. 그 간섭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수화기를 들고 02-3153-2611번에서 12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걱정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한 종목 보겠습니다. 제우스를 매수하셨네요. 21,500원에 30% 중기적인 관점으로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21,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참 비싸게 매수를 일단 하셨죠. 21,500원짜리 때. 일단 실적을 한번 봅시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실적이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습니다. 일단 당기순이익도 40억대, 영업이익도 60억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매출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 IT 쪽 섹터 종목군이 조금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장비주들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당분간 매도가 힘듭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손실이 커지니까 매도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더 밀려 들어가는 이제 공포 구간으로 접어들겠죠.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이제 투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심리가 깨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명확하게 단기인지 중기인지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박스 하단권역이 16,000원 정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단권역은 22,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이 좀 너무 추격 매수를 좀 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입니다. 6254님, 크루셜텍 1,600원에 30% 매수를 했다. 10,000원 깰까요?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크루셜텍이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내려버렸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고 있는 자리대가 1,300원이고요.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이죠. 그리고 박스권 상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가 12,520원입니다. 12,500원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1,600원 매수가라는 것은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접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크게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아침에 그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이제 섬유에서 섬유를 터치하면 스마트폰이 구동될 수 있다. 그 보안적인 부분에서 이제 옷이 이제 바로 보안 관련주가 될 수도 있다 얘기를 드리면서 생체 인식 관련주가 어느 정도 상승, 즉 이제 상승 가닥을 이어나가면 그때는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갈 때 잘 대응하셔서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500원 이상이 박스권 상단이니까요. 그때까지 한번 보유하면서 기다려 보시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를 매수하셨네요. 13,2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아가방 컴퍼니가 13,200원 거의 뭐 매수가 부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죠. 중국의 랑시그룹이 인수를 해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예상을 해본다라고 그런 재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적자입니다. 적자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을 좀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12,200원짜리대가 깨게 된다라면 아마 11,000원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12,200원이에요. 12,200원짜리 때 깨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매도를 못 하셨어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좀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페인트 상담을 해주셨네요. 그냥 들고 가십시오. 뭐 굳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모멘텀이 있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셨어요. 따라 붙을 때는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400원대 한번 얘기 드렸고, 2,600원대 또 얘기 한번 드렸죠. 왜 늘 올라가는 구간에서 따라 붙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자제를 좀 해 주십시오. 현대페인트는요, 지금 이제, 사업적인 악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 쪽에서의 매출을 꿈꾸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곧, 부산 신항만의 면세점이 오픈을 하게 돼 있죠. 7월 말에 오픈을 하게 돼 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매출 실적에 대한 가시와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되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 접근이 아니니까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를 매수하셨네요. 19,1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오피스용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을 하고 있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스마트폰에 대한 혹은 이 태블릿 PC에 대한 판매 대수가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락추세 때는 일단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하락추세 때는 벗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비추세 구간이나 상승추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2,000원 언저리 즉 17,000원에서 22,000원 이 사이 때에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 22,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한 번쯤은 끊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자리 때는요 16,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예, 넷패스 넷패스. 8,600원이에요? 30%예요. 8,600원에요? 예, 예. 30%? 네네.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앞으로 회사가 전망이 있는 게인가, 끌고 가야 될지, 여자한테 이제 그게 궁금해요. 넷패스가 그동안 많이 빠졌다, 그죠? 네네.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 안 그래도 그거 예. 듣고 샀는데, 조금 넓게 잡았는가, 어쩌는 거. 너무 늦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예.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올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11,000원을 꺾고 내려올 때는 사실은 차익 실현대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거기서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잡아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눌릴 때는 사실은 들어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여기가 지지대입니다. 7,800원이 지지선 하반까지 내려왔으니까요. 더 들고 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회사가 나쁘지 않아서 반드시 지금 수익 구간까지는 줄이라 보여집니다. 9,000원, 9,000 한 100원대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예. 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이용 구천요. 이용 구첸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2,000원에 매수에다가 30%요. 12,000원. 2,000원요. 네. 네. 30%. 네.
아버님, 네. 어머님 좀 살림살이 좀 도와주세요? 그럼요. 아, 밥도 좀 하시고? 그럼요. 지금 미용구청 밥 하죠. 아, 그러면 그 밥솥이 리용쿠첸 건가요? 예. 좋나요? 예. 밥솥이 좋아요? 쓸만하더라고요. 아, 쓸만해요. 예. 네, 리용쿠첸이 중국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걸 그거 보고 좀 설화를 샀는데 어떻게 통화 못 가네요. 어떻게? 못 간다고요? 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혹시 리용쿠첸 1분기 실적 확인해 보셨어요? 1분기는 뭐또 전부 14년도 건 정확히는 어떤데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예. 매출은 조금 늘었어요. 예.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고요. 예.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조금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못 가는가 보죠. 응? 그래서 못 가는가 봐요. 아니에요. 일단은 어느 정도 숨고리가 좀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리용쿠첸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쿠쿠전자 같은 경우는 네. 오늘도 급등이 나와요. 그죠? 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쿠쿠전자 같은 경우는. 예, 어저께 뜨더라고요. 여기. 네. 근데 이 리용쿠첸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지가 않으니까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예. 짧게 보셨어요?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이렇게 본다고 본 건데 어떻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음. 매도를 할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거기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아버님. 조금 돼요? 네. 만약에 12,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더 산다는 생각하시고 12,000 알로는 매수하고. 그래서 한 15,000원 위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져가 보시고 한 16,000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드실 거예요? 네, 받아드릴게요. 설마 제가 도망갈 것 같아요? 받아드릴 테니까 예. 좀 가지고 가보세요. 네 고마워요.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중호 현대중공업. 매수가는요? 매수가 13만 5천 원. 네, 비중 20%. 매수가가 얼마요? 13만 5천 원. 전번에 내 14만 원 그때 올라 14만 3천 원 팔아팔라 갔다가 또 누가 15만 원 올라갔는 날에 또 내려왔고. 아버님, TV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동사가요,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TV 강연회에서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니는 지방 강연회에서도, 그리고, 일반 강연회에서도, 그리고 제가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도 늘 뭘 말씀드렸느냐면, 조선 정유 철강 화학이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농업으로 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왜 중공업주를 보세요? 네. 아, 나도 내 얘기 들어놓고 누가 또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얘기를 해도 이게 여기 주식시장이 산업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시장 분위기로 보면 15만 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왜 안 좋은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 이 조선 정유 철강 화학 쪽은 저가 조선, 저가 철강, 저가 정유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침해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때문에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이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파실 필요는 없고요, 아버님. 예. 수익으로 돌았으면 그냥 팔고 다른 종목 갈아타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 안 그래도 난 오번에 이제 막, 손해만 안 보면 막 14만 원 올라가도 13만 8천 원 가면 막. 예. 내다가 다른 종목 바꿔달라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손해볼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럼 뭐 뭐 크게 그럼 빠져봤자, 예, 예. 6월, 그러니까 6월 한 뭐 15일 한 14만 원 올라가겠습니까? 그 시간은 정확히 몰라요. 근데 6월달 지금 시장이 6월 15일까지는 변동성이 지금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14만 원 이상 갈 수도 있고 지금 변동성에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흐름상 기조를 꺾지 않기 때문에 1, 2개월 이내로는 14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들고 와보세요. 뭐 굳이 자꾸 손절을 한다고 해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죠? 손해보고 나올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럼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다음 문자 좀 보겠습니다. SK증권을 매수하셨네요. 179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증권주가 약합니다. 아직 매수 포인트는 아닙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동시만기 끝나고 동시만기 6월 동시만기 끝나고 난 이후 전후에서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2분기 때 1분기 때에 이어서 2분기 때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할 그럴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주가의 조정폭이 좀 상당히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과 함께 더불어서 힘을 받지 못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물려 있어도 될 만한 그런 섹터가 증권주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때는 시장이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SK증권이 좀 고가권역에서 물려 계세요. 1790원짜리 때 매수를 좀 하셨는데 그렇다면 손실 폭이 좀 크십니다. 지금 약 한 25%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15%예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빠지게 된다라면 아마 1200원 언저리 때까지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가가 깨지게 된다면 아마 1200원 언저리 때까지 살짝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 자리 때까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더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5%시니까요. 한 2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보셔가지고 보유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인 1750원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입니다. 8466님, LG화학 26만 6,300원에 20%라고 예병군 전문가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자, 화학주, 정유주, 조선주, 철강주 계속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가 매수만 주면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주라고 보기보다는 배터리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죠, 그죠? 배터리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배터리주의 흐름은 지금 전기차, 즉 미래차와 관련해서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저는 단기적으로는 27만 원대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라 이 얘기 말씀드리겠고, 중기적으로는 한 30만 원대 부근까지는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이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관련주 괜찮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삼성제약이요. 삼성제약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8,500원에 80%예요. 18,500원에 80%요. 네.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이유는 없죠. 그냥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이 종목 경고 종목인 건 알고 계세요, 아버님? 네? 경고 종목인 건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 아버님 주식 오래 안 하셨죠? 네네. 이거 경고 종목입니다, 아버님. 그럼 어디로 온 여기 보시면 네. 요 위에 보시면 여기 경자가 써 있어요. 경고란 얘기예요. 경고. 네네. 네,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주가 변동폭이. 그래서 증권거래소에서 경고를 준 거예요. 네네. 두 번째는요. 네. 삼성제약이 이게 청산가치가 자산가치가 1,000원대거든요, 주당. 네. 근데 지금 PBR로만 따져봐도 15배가 넘어갑니다. 네네.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거를 뭐 5,000원대라든가 아니면 뭐 4,0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면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지금은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대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저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일단, 언제쯤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오늘 저가 16,500원짜리대가 깨지지가 않으면 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한 18,000원대 초반 한 매수가 언저리까지 오게 되면 네. 비중을 좀 많이 줄여주세요. 아주 그냥 싹 팔아칠까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시고 네네.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아시겠죠? 네네. 네, 성공. 네? 그런데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돼서 회사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샀거든요. 그걸. 2013년도하고 2014년은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다 알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반영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조정을 받아도 가격 조정을 받지 않는다면 기간 조정을 택할 확률이 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뭐 한 분기 내지는 뭐 가격적인 조정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 교체해 드리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랜만에 이분을 불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이분 안 오셔서 굉장히 섭섭했는데요. 이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스튜디오가 환해지고 계신 분. 자, 김보람 앵커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려했던 5월 증시를 지나 이제 변동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6월 증시가 시작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 2101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그리스 우려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메르스 확산에 대한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2110포인트대에서 장중 흐름 보여주세요. 2110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13거래일 만에 210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감을 앞두고 2100선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 쪽에서 상승적으로 낙폭 축소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이 710억 원 정도,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300억 원, 외국인 쪽에서 450억 원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5개월 만에 130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2% 하락이고요. 현대차를 동반해서 현대차 3인방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현재 2.2% 하락입니다. 삼성전자와의 합병이 기대되고 있는 삼성 SDS 지난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소식 이후 계속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5거래일 정도 만에 약세로 전환하면서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모직이 2% 하락이고요. 아모레퍼시픽 4% 이상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앞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2.4% 이상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713포인트에서 예상 체결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확인해 보죠. 장 초반에는 700선 초반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700.9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부터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수 물량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전환에서 715포인트까지 가리키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은 매도로 전환돼서 33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받아주면서 4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7% 상승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0.8% 하락이고요. 동서가 3% 급등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까지 빨간불이네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E&M이 3% 가까이 상승이고요. GS홈쇼핑 1.6% 상승입니다. 이어서 특징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전국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백신주와 관련된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급등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원생명과학부터 그리고 파로 그리고 제일바이오까지 백신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바이오니아는 이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한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만드는 KM도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반면에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좀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부분 낙폭을 줄여놓는 모습입니다. 호텔 신라가 0.8% 하락, 파라다이스가 0.6% 내리고 있고요. GKL이 4.5%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낙폭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유주들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4% 급등하고요. 반면 항공주들은 반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3.8%, 아시아나항공도 4.9%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SKCNC와 SK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죠. SKCNC가 SK를 흡수합병한다는 공시가 오늘 있었습니다. SKCNC, SK부터 살펴볼까요? 20만 원대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14%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이 수면장애 신약이 미국에서 임상실험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곁들여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K CNC도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SK CNC 마찬가지로 13% 이상 오르면서 28만 2,500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예상 체결지수를 코스피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피 오늘 마감 예상 지수는 아까 초반과 변동이 없습니다. 2,101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확인해보죠. 네, 코스닥은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0.4% 오른 71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 초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까지 굉장히 추세적 상승 가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난달에도 월 초에 이런 추세적 하락이 조금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아랫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직 추세적으로 꺾고 있지 않다는 거 분명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낙폭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2012포인트에서 코스피는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추세적 상승을 이어가면서 715선에서 마감이 됐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정지훈 멘토님, 시장 전반적으로 마감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시장은 별다른 게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거래소 0.59%, 약 210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경기 민감주보다는 내수주들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도 꼬여 있죠.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들은 다시 또 매도로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탑이죠.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엔화에 대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자동차 쪽 섹터죠. 마찬가지로 뭐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수 섹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했죠. 0.6%대 715.74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이 거래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기관 쪽도 매도만 일관했다가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외국인과 기관 각각 427억과 9억 정도, 개인들만 360억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이면 수급, 시장의 포인트를 보더라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도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라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 참고하시고 여유 있게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월 초에 이런 짧은 구간에서의 단기적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 없다. 결국 아침에도 투매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아직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고 금통위 금리 인하적인 측면, 자,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뒤로 미출 것이냐, 즉 동결이나 인하에 대한 질문에서 저는 인하 쪽으로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초저금리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주들의 적신호가 들어왔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금통위가 여기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수출주는 더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명약관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번쯤에는 결단을 좀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다면 그 초저금리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위험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더 가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할 시마다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그리고 또 상승 시에는 분할 매도에 짧은 방망이를 좀 잡고 가셔야 된다. 이것이 이번 주까지의 흐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스윙 관점으로 계속 좀 중장기적 관점 또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중장기적 관점이 맞고요. 이번 주에 단기적 흐름을 봤을 때는 치고 빠지고의 번트 전략이 맞지 않느냐.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방망이 길게 잡고 풀스윙 해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끊고 가야 되는 방법인지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G 이니시스요. KG 이니시스. 예, 매수가는요? 26,500원이에요. 26,500원.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요. 30%? 예. 뭐가 궁금하세요? 이거 진짜 안 올라가서 2월 달에 산 건데요. 지난번에 좀 남았었는데 그때 기다렸더니만 또 빠지고 그러더니 자꾸만 빠졌어요 지금. 이게 길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결국은 핀테크 산업을 강조드렸던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는 지금껏 굉장히 크게 올라온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때 핀테크 산업이 한참 성장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핀테크 관련주로 이걸 꼽아드렸었고, 그 이후로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늘 오르고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루하게끔 느껴질 수밖에 없고, 짜증도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도요, 이렇게 조정을 겪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가까이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죠. 2009년도에서 2014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요 행보 구간이 있었거든요. 요 사이도 굉장히 지루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크게 상승을 했고, 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세요.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꺾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박스권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22,100원에서 25,5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위로 올라가면 오버슈팅이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언더슈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지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도 금일 저점이 22,100원대를 거의 터치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죠? 박스권 하단을 터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들고 가셔야 되겠죠. 그죠? 핀테크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는데 전자결제 관련주 오늘 핀테크 산업 쪽에서의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 급락이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니까 아래꼬를 다시 강하게 달죠.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저는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25,500원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5,500원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점에서 따라붙는 게 결국은 힘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늘 저점 때 좀 얘기를 드리면 그때는 다들 안 보세요. 근데 지금 고점대 부분에서는 어찌됐든 이 박스권이 길어지겠다라고 보거나 추세적으로 지금 정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핀테크 산업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전자결제 쪽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가 아니라 지금은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핀테크 산업의 다양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초창기에는 이게 전자결제 쪽으로 몰렸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면 금융 대출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회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핀테크 쪽에서는 선진국이에요. 그죠?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쪽으로는. 그러니까 그들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처음에는 그들도 전자결제주가 먼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것이 여러 가지 산업 대출군이라든가 다른 산업 쪽에서 많이 올라갔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따라붙지 마세요. 그 올라간다 하더라도 뭘 그렇게 씩씩하게 따라붙으세요. 그 주가라는 게 늘 따라붙으면 힘들다는 걸 아시면서. 그죠? 물타기 좀 해도 될까요? 지금은 물타기 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22,500원 밑에서는. 네, 물타기 좀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 상승 여력 때는 반드시 팔고 나오세요. 예. 상승은 되게 얼마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25,000원 이상에서. 25,500원 이상은 지금도 언더슈팅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25,500원 정도 이상 올라오면 일단은 매도를 좀 해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국 컴퓨터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요, 3,990원. 네. 30%요. 30%. 예. 좀 매수하신, 오래됐어요.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전혀, 저 매도하려고 그랬었는데, 못했어요. 매도를 하시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예, 사차한테. 원래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죠? 예. 수익 중일 때 매도를 못했고 매수하신 이유가 딱히 없으시다고요. 예. 글쎄요, 그렇게 주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저기, 전번에 어디 방송에서요. 네. 그거 한번 추천이 나와가지고. 일단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기업이요? 그것도 모르시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네. 토탈 제조 시스템을 갖춘 세트업계 쪽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이 부품이라든가 IT 쪽 섹터에 포진이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일단 이동 단말기라든가 태블릿 PC용에 대한 그 부품 같은 걸 좀 만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삼성 쪽에도 들어가고 LG 쪽에도 들어가고 다양한 회사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 휴대폰 쪽이 이제 조금씩 이 호황기에서 좀 침체가 떨어지고 있죠. 그죠? 예. 그럼 한국컴퓨터가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좋아지든 안 했고, 10%인가? 그죠?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13억 영업이익의 당기수익 16억이에요. 예. 근데 작년이랑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매출액이 조금 줄었어요.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거의 뭐 반토막 났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게,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작년 1분기보다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적자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소외를 좀 받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손실을 보고 매도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예. 한 3,900원, 4,000원 언저리 오게 되면 예. 저는 그냥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 그래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한 4,500원 정도 받는데.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고. 예?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고. 예. 거기까지 가지 말란 법은 없는데요. 예. 일단은 4,000원짜리 너무 안 때를, 되겠어요, 이게. 4,000원짜리 때를 넘어가기가 조금 버거워 보여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4,000 넘어가니까 버거워요? 버거워 보인다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예. 손실 없이 정리하시고 예. 다른 종목 보세요. 예, 그럴게요.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CJ 제일제당이요. CJ 제일제당. 예, 매수가는요? 조금 높게 샀어요. 43만 2천 원이요. 43만 2천 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수익을 조금 났었는데 그때 못 팔아서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 단기 보고 들어가신 거 아니시죠? 예? 단기 보고 들어가신 거 아니시죠? 이제 그냥 길게 봐도 여유 있는 자금이니까 괜찮아요. 괜찮긴. 예, 그럼 길게 보세요. 그러면 수익 나고 나올 수 있을 거어요. 수익이 아니라 이 종목 52만 원, 53만 원까지 저는 간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15%인데 한 30%까지 조금 채워도 되겠어요? 네, 채워도 되세요. 일단은 근데 이제 조금 조정시 분할 매수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예. 네, 조정시 분할 매수하시게 된다면 예. 제가 봤을 때 중기적으로는 52만 원대, 3만 원대 갈 수 있다. 예. 왜냐하면 CJ 제일제당이 지금 업황으로 봤을 때도 크게 나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뭐 이제 쌀 소비량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예. 네, 쌀이 지금 엄청나게 안 팔린대요. 왜 그럴까요? 결국 대체식품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 자라면서 밥만 먹고 자랐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애들은 밥합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뭐 햄버거, 라면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죠. 말이 맞네.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대체식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그런 이제 CJ 제일제당에서 만드는 CJ 뭐 군만두 이런 것들 대체식품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밥의 소비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대체식품들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역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5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럼 단기적으로는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단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단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단기는 잘 모르겠어요. 올 1년 보면 괜찮겠어요? 올 1년까지도 아니고요. 요거 뭐 여름 조금 여름이 뭐 거의 마무리될 단기 전까지는 충분히 53만 원대까지 올 것 같습니다. 예. 들고 가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왼전요. 웹젠. 예. 네, 매수가구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5,050원이에요. 네, 50%. 50%. 35,050원에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그게 뭐 어릴적에는 또 팍 올랐다가 느릴적에는 팍 내렸다가 해가지고 그래가 한번 해봤는데 지금은 뭐 한 7, 8일 계속 내려가네요. 일단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저 아버님. 게임 주는 줄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예. 네, 일단은 지금 35,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죠?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예.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예. 손실을 보지 않고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외국인 쪽, 기관 쪽 매도가 쭉 나왔었는데, 예. 1분기 실적은 그래도 좀 괜찮게 나왔어요. 예상치에 흡족할 만한 그런 실적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은 35,050원 조금 지금 한 7% 정도 밀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일단은 조금 더 참고 가져가 보세요. 예. 네, 좀 가져가 보시면, 예. 한 4만원 정도? 예. 네, 그 정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빠진다고 해서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예, 좀 예. 반대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다음 종목입니다. 문자 4591님 덕성 7,000원 5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두 분 팬입니다 하셨는데 우리 팬이라면서 경고 종목은 왜 들어가며 이 고점대 종목은 왜 따라 들어갑니까? 그만큼 경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점대 따라가시고 투자 경고 종목 지금 수익 구간 중이니까 빠져나오세요. 이거 전 고점대 영역까지 왔고 제가 봤을 때 산업적으로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좋다고 볼 수 없으니 저는 1,000원 정도의 수익 구간을 거두셨으면 빠져나오시라는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잡아드리고 싶은데 급락이 나올 수 있어서 익절가 대응이 어려울 듯해서 그러는 것이니 반드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현충일 날이네요. 그죠? 동부증권 인천지점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 메디캐슬 빌딩 2층에서 하니까요. 많이들 오시고요. 참가비 무료고 문의전화 1577-7451번입니다. 이날 강연회 할 때요. 묵념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